대한그룹 고명딸이 우리가 아는 그 서종이라고. 영래야, 저기 제피라. 저희 아가씨께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잊을게요. 대신 제 과거도 잊어주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종이가 미용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 한때 버스 안내양이던 고영래 앞에 대한그룹 회장의 외동딸이 되어 나타난 서종이 우정마저 끊어내려는 듯한 이 차가운 재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재회가 있을까요? 7년 전 눈 내리던 그날 이후 종이는 사라졌고 시간은 흘러 1989년 영래와 제필은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버스 안내양이란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등장인물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래는 미용사로, 제필은 병원 인턴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의 일상 속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제필의 집안 형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 충격으로 제필의 아버지는 쓰러져 현재는 병원에서 재활 중이죠. 까탈스럽고 괴팍한 성격 탓에 가족들이 힘들지만 영래만큼은 그런 아버지의 비위를 잘 맞춰줍니다. 그 덕분인지 제필의 어머니 성만옥도 화장품 방문 판매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꾸려가며 조용히 가족을 지탱하고 있어요. 제필의 새어머니는 예쁘고 착한 애, 놓치면 후회한다며 제필을 부추기죠. 영래를 향한 제필의 마음, 분명히 친구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연이 귀국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제필은 정연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비로소 자신이 영래를 향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되죠. 의대인의 밤 행사. 제필은 파트너가 없다는 핑계로 영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영래는 설레는 마음으로 로즈데이 장미까지 준비하죠. 이쯤 되면 거의 고백 플래그인데 하지만 역시 운명의 장난처럼 종이로 착각한 여자를 쫓다가 발을 접질러버리고 결국 고백은 무산됩니다. 제필은 다친 영래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주며 따뜻하게 위로하지만 그 순간 유학 다녀온 정연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꼬여버리죠. 7년 전에도 지금도 영래의 사랑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영래는 뭐 저스트 친구야? 상철의 질문에 제필의 대답은 아니, 였습니다. 짧지만 모든 걸 담고 있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녀. 미용실엔 VVIP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돌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대한그룹 회장님과 외동딸이 방문한다는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바로 서종이. 7년 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이제는 상류층의 냉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친 영래의 표정엔 믿을 수 없다는 혼란이 가득했고 시청자들의 마음도 똑같았죠. 예고편 속 설명에 따르면 종이는 대한그룹의 수양딸로 살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죠. 도망자 신세였던 종이가 어떻게 대한그룹 회장님의 수양딸이 되어 VVIP로 돌아왔을까요? 수양딸은 법적 친자녀가 아니지만 부모처럼 거두어 기른 아이를 말합니다. 상속권은 없지만 재벌가가 다 큰 여자를 들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딸과의 놀라운 닮은 꼴. 가장 극적인 전개입니다. 대한그룹 회장님 부부에게 불의의 사고로 잃은 딸이 있었고 종이가 그 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겁니다. 종이의 미모와 배우 지망생 이력이 딱 맞아떨어지죠. 종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모님이 정신적인 위안을 위해 종이를 수양딸로 거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감정적 대체관계로 종이 입장에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을 겁니다. 두 번째, 종이 부모와의 연결고리. 대한그룹이 종이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도덕적인 빚이 있어 그 보상으로 종이를 거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종이는 돈이 아닌 결핍 때문에 재벌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곧 행복한 신분 상승이 아닌 또 다른 감정의 굴레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녀는 대한그룹 안에서도 진짜 가족이 아닌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인지 예고편에서 제 과거를 잊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종이의 목소리는 도도함보다 슬픔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8화 예고에서 종이는 미용실에서 영래를 모르는 척한 뒤 오히려 집으로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그날 밤 영래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죠. 아마 종이의 말 속에서 넌 여전히 나를 기억하겠지만 난 이제 다른 세계에 있다. 그런 거리감을 느낀 게 아닐까 싶어요. 종이를 만난 영래는 7년 전 사고 때 과거 노무과장에게 한 협박을 떠올리며 착잡해합니다. 영래는 종이를 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협박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종이의 상해보다 노 과장의 비리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증거가 아닐까요? 파업 과정에서 영래는 노 과장이 저지른 공금 횡령, 금품 수수 또는 개문발차 사고 은폐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 장부사본, 증언 등을 확보했을 겁니다. 영래는 노 과장에게 당신이 종이에 대한 상해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을 덮으면 나 역시 당신의 모든 비리 증거를 영원히 비밀에 붙이겠다고 협박했을 겁니다. 영래는 이 협박을 통해 친구를 구했지만 죄책감과 비밀을 7년 동안 혼자 짊어져야 했죠.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종이가 왜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수양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이어질 겁니다.
한편 제필은 정연의 노골적인 관심에 불편함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라이벌 의식을 드러냅니다. 재력과 적극성으로 무장한 정연이 제필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높일 겁니다. 사랑에 눈뜬 남자 한제필의 본심이 이제 시작된 거죠. 하지만 종이가 제필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표정을 지은 이상 삼각관계는 피할 수 없죠. 병원 앞에서 영래와 제필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죠. 잊어달라 말했지만 그게 진심일까요? 오히려 그 말엔 나도 잊지 못했어라는 역설이 숨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팬들 사이에선 러브라인 전쟁이 한창입니다. 영래 제필을 응원하는 사람들, 종이 제필을 바라는 이들, 그리고 강력하게 떠오른 영래 정연파까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선이 숨어있죠. 바로 영식과 종이. 영식은 이미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하여 판사 임용이 유력한 연수생이고 마음속엔 여전히 종이가 남아있습니다. 둘의 재회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신분과 윤리를 넘는 복잡한 감정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만약 종이가 현재의 삶에 공허함을 느낀다면 순수했던 과거를 함께했던 영식과 의외의 러브라인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 2막이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감정의 폭풍이 예고되고 있어요. 이제 100번의 추억은 단순한 청춘 로맨스가 아니라 세월이 만든 관계와 선택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바꾸지만 그 안에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종이는 과거를 잊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필과 영래는 이번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9회 예고 100번의 추억과 함께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